누리호 4차 발사가 앞으로 3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준비해온 연구진들에게는 초조한 시간일 텐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나와주시죠. 네, 고흥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약 3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저녁 8시 15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발사 시간을 확정을 했고요. 누리호는 예정대로 내일 새벽 0시 55분 우주로 향합니다. 2년 반 전에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그 긴장과 설렘을 오늘 다시 느끼게 되는 건데요. 발사 전 막바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권병문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연구소의 발사체 전자팀을 맡고 있는 권병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께서 지난 3차 발사 때까지만 해도 연구진으로서 엄청 마음 졸이시면서 이 시간을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쯤 발사 어느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네, 지금도 마음을 졸이고 있지만 저는 나로호와 누리호 3차 발사 때까지는 실제 발사운용센터의 콘솔 앞에 앉아서 발사대에 대기하고 있는 발사체에 탑재된 전자탑재물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발사 준비를 지켜보고 있자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현재 이륙 예상 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남았는데 지금은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추진제 충전을 위한 마지막 준비 작업이 끝나면 누리호에는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 헬륨 탱크를 충전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 이후에 지상 레인지 시스템과 누리호와의 무선 전파 연계 시험을 최종적으로 수행합니다. 사실 무선 전파 연계 시험은 어제도 정상적으로 수행된 시험이라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연료와 산화제의 충전이 완료되고 발사체 기립 장치를 철수하게 되면 발사체, 지상 레인지 시스템, 안전 부분, 모든 항목에 대해서 발사 자동 운용 모드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네. 발사 10분 전부터는 피에로라고 불리는 발사 자동 운용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이 거의 막바지까지 한 단계 한 단계 꼼꼼하게 우리 연구진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발사 10분 전부터는 왜 사람이 아닌 자동 시스템으로 발사가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사실 누리호에 대해서 수행되는 모든 점검이 그렇기는 한데요. 네. 이륙 직전에 이루어지는 절차는 특히나 더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순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워낙에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하기에는 하나하나 수동으로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더더구나 워낙 긴급하게 점검되기 때문에 발사 운용자의 실수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터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발사대에 이륙을 대기하고 있는 누리호에 점검할 부분에 대해서 수동으로 모두 확인을 했고요. 네. 모두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륙 직전 10분 전부터 모든 작업들이 발사 관제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발사 자동 운용 모드에 들어갔다, 그 의미는 수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확인하고 모든 점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거의 막바지다 이런 네. 뜻이네요. 박사님, 이번 발사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최초의 야간 발사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환한 낮에 발사를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이 야간 발사가 훨씬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기술 난이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누리호의 발사를 점검하고 수행해야 하는 항목들은 누리호를 주간에 발사하나 야간에 발사하나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군요. 예.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야간에 발사를 하게 되면 연구자들이 발사대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데 제한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야간에 하다 보면 발사 운용 연구자들의 피로도도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야간 훈련도 수차례 수행했습니다. 이번에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누리호는 야간에도 문제없이 발사될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추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제가 자꾸 야간 발사에 대해서 여쭤보게 되는데 그럼 주간 발사와 야간 발사가 난이도에 큰 차이가 없는데 왜 꼭 새벽에 발사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발사체의 이륙 시간은 발사체에 탑재된 탑재물의 임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를 간다라고 했을 때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 시간에 맞춰서 출발 시간을 결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 그렇죠. 이번에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되는 주 탑재체 위성은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입니다. 네, 그럼 이 새벽에 발사해야 하는 이유가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주요 임무와도 관련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주 임무 중 하나인 오로라 관측을 위해서는 태양빛의 간섭이 적은 시간대에 고도 600km의 태양 동기 궤도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탑재체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역산을 하면 역산을 해가지고 발사 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네. 나로우주센터 제2 발사대를 기준으로 발사 시각이 0시 54분에서부터 1시 14분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최종 발사 시각은 오늘 기상 상태, 우주 물체의 충돌 가능성, 우주 환경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서 오늘 오후에 열린 발사관리위원회에서 내일 새벽 0시 55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네, 3시간 정도 남은 건데 그럼 이제 누리호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뉴스 화면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거대한 누리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박사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누리호는 3단으로 구성된 발사체입니다. 그 의미는 탑재물을 정해진 궤도에 투입하기 위해서 2번의 단분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누리호의 전체 길이는 47.2m, 총 중량이 200톤에 육박합니다. 이 중에서 연료가 56.5톤, 산화제가 126톤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제 무게만 180톤이 넘습니다. 누리호 1단은 75톤 액체 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단은 75톤 액체 엔진 1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단은 7톤급 액체 엔진 1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으로 총 탑재 성능을 본다라고 하면 700km의 고도의 태양 동기 궤도에 한 2.2톤의 탑재 중량을 올릴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런데 제가 이 취재를 오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가 왜 우주로 로켓을 쏘아야 할까? 이런 근본적인 네.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각각의 임무가 있다고 들었어요. 먼저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임무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사실 발사체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우주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 누구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많은 편리한 기술들, 많은 부분들이 사실 우주 기술에서 왔습니다. 또한 우주 공간에서는 중력이 있는 지상에서 해볼 수 없는 많은 과학 실험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서 궤도에 올라가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경우에도 3D 바이오 프린팅 및 줄기세포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바이오 캐비넷이라는 탑재체가 들어가 있고요. 우주 자기장 플라즈마를 측정하기 위한 과학 탑재체, 그리고 지구 오로라와 대기광을 관측하기 위한 관측 카메라와 같이 3개의 탑재체가 실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발사에는 주 탑재 위성 외에도 큐브 위성 12기가 함께 올라가죠, 박사님. 이들은 어떤 임무를 맡습니까? 네,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서 주 탑재체 위성과 함께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 11개 기관에서 개발한 다양한 큐브 위성 12기가 함께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먼저 분리된 이후에 약 20초 간격으로 개별 발사관에 탑재되어 있는 큐브 위성이 한 번에 2기씩 사출되게 됩니다. 10cm, 10cm, 10cm 정도의 정육면체 모양의 큐브 위성을 1류 크기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요. 1류 크기. 네. 네. 2유 크기의 위성이 1개, 3유 크기의 위성이 6개, 6유 크기의 위성이 4개, 12유 크기의 위성이 1개가 궤도에 투입되게 되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탑재되는 큐브 위성의 임무를 좀 살펴보면 우주 환경에서 국산 소자 부품의 성능 검증, 저궤도에서 단백질 결정 성장 플랫폼의 우주 실증, 지구 관측 및 영상 촬영과 수집이 있고요. 해양 기후 예측을 위한 데이터 통신 서비스 실증,
인공위성 임무 후 폐기 장치 우주 검증 및 우주 탐사용 로버의 모터 드라이버 우주 검증, 가시광선 영역을 활용한 지구 관측 영상 획득도 있습니다. 네. 또 제주도 해양 쓰레기 해류 감시, 지구 대기 관측 및 큐브위성 편대 비행과 랑대뷰 도킹 검증, 롤러블 태양전지 모듈의 우주 환경 운용 가능성 검증도 수행하고요. 참 다양한. 엄청 많네요. 네, 예. 맞습니다. 한 마지막으로 초소형 위성용 홀 추력기 궤도 검증. 하나 더 있네요. 그래 더 있습니다. 네.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한 해양 플라스틱 관측 가능성 확인, 이러한 다양한 임무들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큐브위성을 통해서 다양한 임무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사실 누리호를 통해서 국내의 대학, 연구소, 기업들에게 실제 발사의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도 사실 국가 연구소로서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위성들이 정말 다양한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그럼 이쯤에서 제가 발사 후에부터 위성 분리까지의 과정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누리호는 이륙하고 5분 안에 1단, 그리고 머리 부분의 위성 덮개인 페어링, 그리고 2단을 순차적으로 분리를 합니다. 이후 3단 엔진을 점화해서 목표 고도에 닿으면 위성이 사출이 되는데요. 박사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먼저 분리가 되고, 큐브 위성 12기가 2기씩 약 20초 간격으로 연속 분리됩니다. 그리고 회피 기동과 연료 배출까지 끝내면 21분 24초에 짧으면서도 긴 비행이 종료가 됩니다. 그럼 누리호는 대기권으로 떨어져서 자연적으로 소멸하고요. 비행 데이터는 이곳 나로 우주센터, 그리고 제주도 팔라우 추적소에서 단계별로 수신이 됩니다. 제가 잘 설명한 게 맞나요, 네, 박사님? 맞습니다. 저희가 쉽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0년을 연구해서 10분, 20분 만에 발사체는 끝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발사 비행 시간이 21분 24초이기는 하지만 그 21분의 24초의 시간에는 모든 연구자들의 10년간의 노력이 녹아 있습니다. 아유,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오늘 꼭 성공해야 그리고 될 텐데요. 누리호는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이벤트, 이런 이벤트들이 정해진 시간에 모두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네. 탑재체를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이 3차 발사와 비교했을 때 이번 4차 발사 보면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그리고 이 난이도가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네, 일단 3차 발사 대비 4차 발사에서는 주 탑재체의 목표 고도가 550km에서 600km로 50km 높아졌습니다. 네. 또한 탑재체부의 중량도 약 500kg에서 960kg으로 460kg 정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리호의 총 중량도 200.4톤에서 200.9톤으로 늘어났습니다. 목표 고도도 높아지고 탑재체 중량도 무거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3단 엔진의 연소 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임무 종료의 시간도 이륙 이후에 1284.44초로 3차 발사 대비 146초 늘어났습니다. 무거워지고 임무 시간도 고도도 길어지고 늘어나고, 네. 어렵네요. 이번 4차 발사의 특징 중 하나는 또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첫 발사라는 점이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지난 1차에서 3차 발사는 발사체의 제작과 총조립, 발사 운용을 모두 항우연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거기에 일부 기업들이 이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체계종합기업은 발사 운용에만 일부 제한적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에서는 항우연의 관리 감독하에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른 참여기업과 함께 발사체 제작과 총조립을 주관하여 진행하였고, 네. 발사 운용에서도 체계종합기업의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내년에 5차 발사, 내후년에 6차 발사에서는 체계종합기업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1, 2, 3차 때와 달리 이번에 항우연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기술 이전도 이뤄졌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네,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항우연에서 개발한 누리호 기술을 기술 이전을 통해서 한화로 전수하는 작업도 이번 4차 발사와 내년 5차 발사, 내후년 6차 발사가 수행 중에 함께 이루어집니다. 네. 지금은 한화와의 기술 이전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지만 항우연에서 개발한 누리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2022년부터 반복 발사를 수행하고 발사체 개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세계종합기업을 육성하고 또 발사체 산업 생태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체계종합기업으로 한화가 선정된 이후에 항우연과 한화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항우연은 국가 연구기관이고 한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산 사기업이다 보니까 이 성격이 아예 다른 조직 두 곳이 같은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덜컥대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사가 가진 문화가 서로 많이 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서로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이를 조율해야 하는 사업단장과 사업단 인원들은 마음고생도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국가연구기관으로서 항우연의 장점과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리딩하는 민간산업체로서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장점이 잘 조합돼서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를 밑거름 삼아 우주산업에 대한 민간산업체의 투자와 역량도 더욱 커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은 전 세계적으로 우주 개발을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라고 불리는 트렌드에도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으로 우주로 향하려는 수요는 엄청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미국 스페이스X사는 이미 팔콘 9 로켓을 130회 이상 발사했습니다. 네. 올해에도 이미 100회 이상을 발사했습니다. 발사 횟수를 그러고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계산해도 일주일에 2회, 3회를 그렇네요. 발사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스타쉽 우주선을 통해서 2년 내 무인 화성 탐사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비용이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주산업과 미래성장 동력과 첨단 기술 확보 그리고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우주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우리나라는 자체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네.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했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유럽, 인도, 중국, 일본에 이어서 1톤급 이상의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1989년도에 세워졌으니까 40년도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지금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우주 선진국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아직 기술 격차와 시장 규모, 예산 투입 등에서 갈 길이 상당히 멀고 많이 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스페이스X사는 일주일에 2번, 3번을 쏘고 있는데 엄청 자주 발사를 하는 거네요. 우리나라는 1년에 1번 발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우주 발사체를 일회의 소모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 개발도 이제 서둘러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서둘러야 우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주 탐사까지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자, 이제 발사 시각이 다가올수록 성공에 대한 염원도 점점 커지는데요. 발사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성공했다는 이 결과를 저희가 몇 시쯤에 알 수 있을까요?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 여부는 주 탑재체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고도 600km의 기준 오차 범위 한 35m, 플러스 마이너스 35km 이내의 태양 동기 궤도에 잘 투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12기의 큐브 위성을 순서대로 모두 궤도에 올려놓아야 누리호의 부차적인 임무까지 포함해서 모든 임무를 완벽히 마치는 것이 됩니다. 지상국에 전달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발사 운영자들은 위성이 궤도에 투입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누리호의 발사 성공 여부는 일부 중요 데이터에 대한 초기 분석을 빠르게 수행한 이후 내일 아침쯤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탑재된 위성의 교신 결과까지는 내일 오후쯤에 발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각 연구자들은
몇 주간에 걸쳐서 누리호에서 전달된 전체 비행 데이터를 세부 분석을 수행할 것입니다. 네. 일단은 내일 아침까지 또 교신 결과가 나오는 내일 오후까지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갈 것 같은데요. 오늘 기술 점검 상황이나 기상 상황을 두루두루 좀 살펴봤을 때 발사가 잘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누리호 3차 발사 이후에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네. 항우연과 한화 그리고 300여 개에 달하는 많은 협력업체 연구원들이 4차 발사를 위해서 계획된 모든 점검과 시험을 철저히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연구원들의 시간과 땀과 노력들이 누리호의 4차 발사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누리호의 4차 발사가 수행되고 있으므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어제와 오늘 발사대에서의 바람이 좀 세게 불고 있어서 부디 누리호가 잘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늘이 허락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도 박사님도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서야겠지만 발사 시각을 놓치면 다음 기회가 24시간 뒤로 밀린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탑재체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주요 임무인 오로라 관측이 항상 일정한 태양광 조건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로 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발사한다라고 하면 600km의 태양동기 궤도에서 오로라를 관측하기 가장 좋은 발사 시각은 새벽 1시 무렵입니다. 따라서 발사 운영 중에 문제가 생겨서 연기가 된다면 원인을 찾아서 바로 수정하고 고치더라도 24시간 단위로 미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발사가 가까워지는 지금 이때 연구와 제작에 직접 참여한 연구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리고 박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정말 모두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가자. 정말 잘 가라. 정말 잘 가라. 누리호에서 정말 엄빌리컬이 분리되면서 이륙되는 그 순간, 네. 그 순간을 바라보는 연구자의 마음은 정말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누리호의 이륙 장면을 직접 보기 위해서 발사장 근처로 오신 국민 여러분들도 아마 누리호가 이륙될 때의 불꽃을 직접 보시고 그때 발생되는 엄청난 소음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몸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직접 느끼시면 정말로 뭉클한 마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발사가 성공하고 나면 연구원들은 발사 장면의 영상을 수도 없이 돌려봅니다. 그렇군요. 꼭 저도 뭉클한 마음으로 발사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그간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해 고생한 연구진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온 국민이 오늘 성공적인 발사를 기원하고 있는 만큼 누리호가 힘차게 밤하늘을 갈라서 우주로 힘차게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 박사님과는 이따 발사가 임박한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